요즘 하루 종일 원자재 시장이 뜨거웠지.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띈 건 구리였어. 가격 움직임도 심상치 않았고 시장 분위기도 꽤 달아올랐지. 그래서 오늘은 내가 바라보는 구리 투자 관점을 조금 더 깊게 풀어보려고 해. 참고로 내 주특기는 우주산업이긴 한데 그렇다고 내가 무슨 전문가인 건 아니야. 그냥 공부하면서 느낀 생각을 정리하는 정도니까 너무 맹신하지는 말고 가볍게 들어줘. 최근 더코비즈레터라는 리서치 계정에서 흥미로운 분석 자료를 하나 올렸어. 핵심은 이거야. 앞으로 구리가 심각하게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자료에 따르면 2040년쯤 되면 전 세계 경제가 약 1000만 톤 규모의 구리 부족 상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 해.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지금 전 세계가 쓰는 구리 수요의 약 30%가 넘는 규모야. 현재 글로벌 구리 수요는 대략 2,800만 톤 정도인데 2040년에는 4,200만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반면 공급 쪽을 보면 2030년을 전후로 정점을 찍은 뒤 오히려 줄어드는 구조야. 수요는 계속 올라가는데 공급은 내려오는 그림이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서로 엇갈리는 시점이 대략 2027년쯤으로 추정돼. 이때부터 시장은 본격적으로 타이트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야.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단순히 요즘 구리가 인기 많아서 수준의 문제가 아니야. 훨씬 구조적인 요인이 얽혀 있어. 먼저 요즘 가장 큰 변수는 AI야. BHP 자료를 보면 데이터 센터 용량을 1메가와트 늘릴 때마다 약 27톤의 구리가 필요하다고 해. 배전 설비, 케이블, 냉각 시스템까지 전부 포함한 숫자야. AI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쪽에서만 구리 소비량이 2040년까지 100% 이상 증가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규모로 치면 연간 약 250만 톤 수준이야. 그런데 사실 구리를 많이 쓰는 산업은 이미 예전부터 존재했어. 전기차 보급, 노후 전력망 교체, 도시 인프라 확장 같은 것들 말이지. 특히 아시아 지역만 봐도 이런 수요가 전 세계 구리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미 수요가 꽉 찬 상태였는데 거기에 AI라는 새로운 괴물이 갑자기 등장한 거야.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야. 아니, 구리 부족하면 그냥 광산 더 파면 되는 거 아니야? 말은 쉬운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 구리 공급이 쉽게 늘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광석 품질 문제야. 예전에는 구리 광석 1톤을 캐면 그 안에서 구리 10kg 정도를 뽑아낼 수 있었어. 대략 1% 정도였지. 그런데 지금은 같은 1톤을 캐도 5kg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 품질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거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접근하기 쉽고 품질 좋은 광맥은 이미 대부분 다 캐버렸기 때문이야. 이제 남아있는 건 더 깊숙하거나 품질이 낮은 광산들이야. 똑같은 양의 구리를 얻으려면 더 많은 땅을 파고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지. 두 번째는 과거의 투자 공백이야. 구리 광산 하나를 발견해서 실제로 상업 생산까지 가는데 평균 1517년이 걸려. 그런데 2010년대 중반 원자재 가격이 폭락했을 때 글로벌 광산 기업들이 투자를 거의 멈췄어. 그때 투자를 안 했다는 건 지금 시점에서 나와야 할 물량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지금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그 결과는 2035년, 2040년 이후에나 반영돼. 이미 공급 공백은 예약돼 있었던 셈이지. 세 번째는 규제와 정치 리스크야. 전 세계 구리 생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칠레와 페루는 세금 인상, 국유화 논의, 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신규 투자가 매우 까다로워졌어. 파나마에서는 세계 상위권 규모의 구리 광산이 환경 이슈로 하루아침에 운영 중단되기도 했지. 기존 광산은 노후화로 문을 닫는데 새 광산은 허가조차 받기 어려운 구조야. 이렇게 보면 공급이 쉽게 늘어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해져.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AI가 쓰는 구리 물량이 전체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6% 정도야. 숫자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
하지만 원자재 가격은 절대량보다 한계 수요에 의해 움직여 이미 기존 산업들이 공급 물량을 거의 다 흡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들어오는 수요가 가격을 밀어 올리는 거야. 여유분이 없기 때문에 작은 변화도 큰 가격 변동을 만들어. 이미 구리 가격은 아시아 인프라 수요 덕분에 하방이 단단한 상태였는데 여기에 AI 수요까지 붙으면서 투기적 자금까지 몰리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지.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오지. 그래서 우리는 뭘 사야 하는데? 정답은 없어. 다만 접근 방법은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 첫 번째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야. 이미 구리를 캐고 있는 광산 기업에 투자하는 거지. 대표적으로 세계 최대급 구리 생산 기업인 프리포트 맥모란 같은 회사가 있어. 구리 가격이 오르면 실적도 비교적 직접적으로 반영돼. 개별 기업 리스크가 부담된다면 여러 구리 채굴 기업을 묶어놓은 ETF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는 인프라 쪽이야. 구리를 캐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전기를 전달하고 분배하는 설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변압기, 배전 시스템, 고압 케이블을 만드는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돼. 이런 기업들은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원가가 상승하긴 하지만 제품 가격에 비교적 쉽게 전가할 수 있어. 데이터 센터를 지어놓고 전력 설비가 없어서 가동을 못하는 상황은 빅테크 입장에서 상상도 하기 싫은 악몽이거든. 이미 수주 잔고가 몇 년치 쌓여있는 기업들도 많아서 경기 변동에 대한 방어력도 꽤 강한 편이야. 세 번째는 조금 공격적인 방식이야. 앞으로 구리 산업에서는 인수합병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커. 대형 광산 기업 입장에서는 신규 광산을 처음부터 개발하는 것보다 이미 탐사 권리를 확보한 소형 광산 기업을 통째로 인수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거든. 누가 인수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런 가능성에 베팅하는 ETF들도 존재해. 개인적으로 나는 단순 광산주보다는 전력 인프라 쪽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껴져. 이유는 가격 결정권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야. 광산 기업은 결국 시장 가격에 맞춰 팔아야 하지만 전력 설비 기업은 제품 가격을 비교적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 데이터 센터가 멈추면 하루 손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변압기 가격이 올라도 결국 사야 하는 구조거든. 그래서 구리 부족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누가 진짜 병목을 쥐고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하고 싶어. 장이 열렸다고 무작정 관련 종목을 시장가로 따라 들어가는 건 정말 위험해. 흐름을 이해하고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천천히 접근하는 게 훨씬 중요해. 시장은 언제나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항상 대가를 요구하니까 말이야.